네, 핀란드를 만나는 넘버원 오디오 채널 4개의 핀란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요, 청취자분들과 함께 한국에서 공개 방송으로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저는 MC 똔똔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지금 잠시 한국에 들어와 있는데요. 한국에서 그냥 가족들 만나고 제가 볼일 보고 할 수 있겠지만 사실 저희 4개 핀란드 팟캐스트 듣는 분들 중에서 한국에서 듣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이참에 청취자분을 만나보면 어떨까 이렇게 해서 제가 페이스북에 혹시 정모를 연다면 최소 5명이 신청하시면 제가 열겠다 했는데 정말 딱 5명이 좋아요를 누르고 가셨어요. 그래서 열었거든요. 그랬더니 5명보다 훨씬 많은 저 빼고 7명이 모이셨어요. 반갑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시에 사진도 찍고 되게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지금 시작하고 있는데요. 오늘 간단하게 토크하면서 이 방송은 이제 다음 주와 다다음 주까지 2부에 걸쳐서 방송이 될 예정이니까요. 우리 청취자분들의 이야기 들으시면서 또 많이 공감하시고 4개의 핀란드에 대한 좀 그런 고민과 또 그런 거를 또 키워보는 또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준비한 순서는 그 토크 키워드 3가지를 준비해서 이 3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한 명씩 이제 돌아가면서 말하는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토크 키워드는 네, 그리고 두 번째 토크 키워드는 귀, 그리고 세 번째는 핀입니다. 저희 4개의 핀란드의 줄임말이기도 한데요. 첫 번째 네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 내 시간에는 자신의 소개를 1, 2분 이내에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귀 시간에는 귀로 듣는 우리의 이야기, 이 핀란드 팟캐스트를 들으면서 어떤 사연이 있으시거나 좀 개인적인 소감이라든지 아니면 아쉬운 점도 그냥 막바로 얘기하셔도 괜찮고요. 그리고 세 번째 핀에서는 왜 하필 많고 많은 나라 중에 핀란드에 관심을 갖게 되셨는지, 사실 한국이랑 핀란드는 엄청 멀리 떨어져 있는 나라잖아요. 심지어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필리핀하고 헷갈리는 분도 되게 많으세요. 그래가지고 핀란드 여행 다 하고 나서 필리핀 되게 좋았다고 이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왜 하필 핀란드에 관심을 갖게 되셨는지, 핀란드는 나에게 어떤 나라인지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소감이랑 질문 받으면서 마치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공평하게 저도 게스트처럼 이 네라는 키워드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고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도록 할게요. 지금 마이크가 2개가 있어서요. 하나는 제가 쓰고 나머지 한 마이크가 이제 어느 방향으로 돌까요? 여기 둘리토비님께서 이제 시작하는 방향으로,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면서 이야기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토크 키워드인 네 이야기에서 이제 제 소개를 먼저 드릴게요. 저는 이번 8월이 되면 핀란드에 산지 이제 딱 3년 꽉 채우는 이제 해가 되고요. 원래 한국에서는 광고회사 다니고 그리고 공공기관에서 홍보부서에 있었어요. 근데 제가 주로 했던 업무는 글 쓰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고요. 그리고 현재는 되게 지루하고 심심한 핀란드에서 팟캐스트를 만들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저는 MC 똔똔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둘리토비님부터 마이크를 드시면서 본인의 닉네임과 자기소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둘리토비라는 닉네임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의 청년입니다. 일반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식품업계 관련된 직장을 다니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저희 회사가 좀 나름대로의 어떤 시간관념이나 이런 부분들이 자유롭기 때문에 퇴근하고 나서는 주로 좀 집에서 책을 읽거나 하는 그런 부분으로, 또 그 가운데서도 핀란드를 포함한 북유럽에 관련된 서적들을 좀 집중적으로 읽고 있고, 좀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그런 어떤 독서평이라든지 또 핀란드를 포함한 북유럽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주위의 블로그를 통해서 같이 좀 확산하고 나누는 것들, 그런 부분을 현재 단순하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작년 하반기 6개월 동안 핀란드에 있는 한국대사관에서 인턴으로 일을 했었고요. 그때 이제 우연하게 핀란드와 연을 맺게 돼서 지금까지도 이제 MC 똔똔님의 내기핀을 열심히 들으면서 핀란드와의 연을 이제 이어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핀란드에 있으면서 이제
열혈 청취자로서 이제 한국에서도 한번 이제 이렇게 만나 뵙고 싶은 마음에 오게 됐고요. 네. 지금은 현재 열심히 놀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저는 여기 오신 분들 중에 가장 진지한 모드일 것 같은, 그래서 올까 말까 엄청 고민했거든요. 가서 갑분싸 되는 거 아니야? 말 못. 그래가지고 갈까 말까. 또 저희 아이가 아파가지고 그러니까 계속 너무 많이 아팠었거든요. 이렇게 아팠던 건 되게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프다고 계속 이렇게 배를 문질러 달라고 그래서 정말 잠깐 문지르고 또 막 음식하고 문지르고 막 그렇게 했었었는데, 그래도 오늘 아침에 정말 남편한테 나 가도 돼 이렇게 눈치를 보면서 했더니 갔다 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싸 이러고 와 이렇게 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2001년도부터 교사로 살았어요. 네. 그래서 정말 진지하고 아이들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약간 그런, 그러니까 모범생으로 자라서 아이들 잘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좀 약간 판에 박힌 그런 교사로 살았었거든요. 근데 작년에 이제 일탈을 하면서 이렇게 핀란드도 가고 제가 이제 자율연수라는 것을 1년 동안 쉬면서 여기저기 많이 돌아다니면서 사람을 이해하는 거, 아이들을 이해하는 거를 조금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저는 교사로 살아가고 있고 아이들을 조금 더 이해하고 싶은 그리고 두 딸 아이의 엄마 김연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전에서 기차 타고 지하철 타고 왔어요. 저는 유아교육을 전공하는 현직 교사이고요. 그런 말 있잖아요. 안 본 눈 삽니다. 이런 말 있잖아요. 저는 핀란드를 아직 안 가봤어요. 네, 그래서 앞으로 가게 되면 여러분들이 처음 가셨을 때 느꼈던 그 감정을 아마 비슷하게 앞으로 느낄 계획이고요. 핀란드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책을 주문을 했는데 이틀 전에 와서 많이 못 읽어가지고 뭔가 공부하고 와야 될 것 같아서 조금밖에 못 읽고 왔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방송을 하는지 모르고 왔어요. 그래서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잘 모르겠는데 그냥 즐겁게 듣고 가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 2007년, 2008년 때 교환학생으로 처음 핀란드에 가서 생활을 한 뒤에 이제 직장 생활을 하다가 최근 한 3년 전에 다시 같은 도시에 가서 석사과정 미디어 교육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닉네임은 제가 좋아하는 사우나고요. 사실 여기 모이신 분들만큼 핀란드를 좋아한다고 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핀란드에 처음 매력을 느꼈던 거는 그 나라의 교육 때문에 간 거였는데 또 가서 보면은 그 교육이 항상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엄청 대단하다거나 또 이런 게 또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또 다른 면모들을 좀 경험하면서 지내고 있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고요. 뭐라고 해야 될까? 한국에서 사실 핀란드에 대한 환상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제 거기서 몇 년이 될지 모르지만 지내는 동안에는 그 핀란드에 대한 환상을 좀 많이 깰 수 있는 그리고 환상뿐만 아니라 잘 알려지지 않은 부분들을 좀 많이 저도 공부해서 소개를 해보고 싶은 마음을 갖고 지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알렉스라고 합니다. 그 핀란드하고 가장 헷갈리는 바로 그 필리핀에서 지내다가 한국에 돌아온 전직 교민이고요. 그 전에는 우리나라 그 현대사 책에 아주 아로 새겨져 있는 IMF 시절에 핀란드에서 교환학생 생활을 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중간에 송금도 끊기고 대사관에서 밥도 얻어먹고 이렇게 지내던 기억이 있어요. 참 힘들었지만 재밌었고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굉장히 재밌었고 신기한 경험을 했던 기억으로 핀란드가 남아 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네,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왠지 오늘 나올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지금 저희 앞에는 간식들이 있어서 마이크를 옮기는 동안 약간 소리가 날 수 있지만 양해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간단하게 소개를 들었으니까요. 두 번째 키워드로 바로 넘어갈게요. 두 번째 키워드 바로 귀인데요. 사실 요즘에 그 1인 미디어들이 되게 많아져서 막 유튜브도 되게 많이 보고 뭐 많이 하지만 사실 팟캐스트라는 그 뭐랄까요 플랫폼이 엄청 대중적이지는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이제 커진 시장이긴 하지만 그래서 저는 이제 핀란드에 대한 소식을 팟캐스트로 전하면서도 되게 고민이 많아요. 이거를 과연 누가 이거를 예를 들면 어플리케이션을 깔고 이걸 들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도 있고 그리고 그렇게 힘들게 이제 어쨌든 오디오 콘텐츠에 이제 접근을 하셨는데 또 별로 좋지 않은 콘텐츠를 또 듣게 되시면 또 그거에 대한 또 부담도 있으니까요. 되게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이 드는데 일단 이 시간에는 팟캐스트를 어쨌든 이제 알고 들으시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그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일단 4개의 핀란드 팟캐스트 이야기를 드리자면 아시다시피 작년 4월에 4개의 핀란드가 개국을 했고요. 사실 저에게는 두 번째 팟캐스트예요. 그 전에 2017년 4월부터 보이스 오브 유학생 와이프라는 유학생 가족을 위한 팟캐스트를 한 1년 정도 내보냈는데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유학생 와이프들이 다 모여서 들었어요. 그래서 가장 교민이 많은 미국이나 독일 같은데 뭐 영국 같은 데서 나도 애 키우고 뭐 그냥 이렇게 남편 보자 하고 이런 거 하면서 되게 막 나의 그 커리어를 다 잃은 그 여자들이 다 똘똘 뭉쳐가지고 막 토로하는 약간 그런 또 특이한 컨셉의 방송을 만들다가 항상 제 마음속에 언젠가는 그래도 내가 핀란드에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핀란드에 대해서 조금만 더 공부하면 팟캐스트라는 걸 만들어보고 싶다 이렇게 해서 그때가 제가 이제 산지 2년 차밖에 안 되는 연차였지만 지금은 이 자리에 안 계신 MC 날림과 함께 좀 이야기를 해보자 해서 이제 헬싱키 근처 누르미 야르비에 사시는 날림과 함께 방송을 작년 4월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이제 1년 4개월 정도 됐네요. 그래서 사실 핀란드를 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심심하고 지루하고 밤이 되면 불 다 꺼지고 가족들이 없으면 정말 너무 외로울 것 같은 그런 나라에서 그것도 저도 인구 6만밖에 안 되는 시골 도시에서 어쨌든 세상을 향한 창구가 되었달까요? 네, 그렇게 팟캐스트를 만들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되게 제 자존감을 회복하게 된 어떻게 좀 계기가 됐던 그런 게 또 팟캐스트였기 때문에 또 여러분을 만나는 이 자리가 너무 반갑고 그렇습니다. 네. 너무 엉근지네요. 엉그지네요? 네, 좀 풀어야 되는데. 알았어요. 엉근지네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저희 팟캐스트 이야기를 또 한 명씩 돌아가시면서 해주실 텐데 팟캐스트 어떻게 저희 거 알게 되셨는지나 좀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시다면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리 둘리토비님부터 다시 한번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네, 일단은 이 팟캐스트는 검색을 통해서 알게 되었고요. 저한테 있어서는 워낙 전 덕후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그 깊이 빠져 있는 핀란드였기 때문에 또 제가 조사하는 것도 있지만 사람들이 알려줘요. 이런 게 있다고 하더라. 이런 게 있다고 하더라. 그래서 알려주면 들으면서 이런 게 있었구나 하면서 저희 어떤 데이터베이스 하나로 또 이렇게 살짝 끼워넣게 되는 것이고 원래부터 음악을 듣는 거라든지 어떤 방송을 듣는 거, 이렇게 라디오를 듣는 거에 많이 익숙했기 때문에 라디오를 또 안 들으면 또 팟캐스트를 안 듣거든요. 그래서 라디오를 듣던 습관이 늘 있었기 때문에 이 팟캐스트를 듣는 거에 대해서 뭐 이렇게 거부감이나 이런 부분은 없었고요. 저도 많은 책들을 읽고 그러고 있지만은 이 시차라는 게 뭐 몇 년 전의 상황, 한 10년 전의 상황, 그런 상황이라는 부분이 어떤 책이라는 부분으로 표현이 된다면은 팟캐스트라는 거는 좀 더 현실감이 있는 지금의 어떤 그런 라이브화된 현재의 어떤 핀란드의 모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즉시로 소개하고 나누고 이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 어떤 변별적인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팟캐스트를 듣는 하나의 어떤 이유가 되지 않을까? 예, 저는 그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그 팟캐스트라는 그 미디어 채널 자체가 이전까지 좀 생소했거든요. 저는 이전까지 그냥 영상
미디어 쪽이 좀 더 익숙해서 뭐 유튜브나 넷플릭스나 이런 걸 많이 봤었는데 이제 핀란드에 우연히 가게 되면서 이제 딱 갔을 때 당시에 저는 이제 친구도 하나도 없고 이제 가족도 없이 그냥 혼자 가서 살게 된 거였으니까 되게 막 처음에 갔을 때 외롭고 이 나라가 뭐 하는 데인지도 전혀 모르겠고 그러다가 이제 MC 똔똔님을 이제 먼저 알게 돼서 이런 팟캐스트가 있다고 하길래 이제 한번 들어보기 시작했는데 이제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혼자 살았었는데 이제 혼자 살 때 딱 퇴근하고 집에 가면 아무도 없고 너무 조용하고 진짜 이 어두운 핀란드 이 저녁을 뭐 하면서 보내야 되나 할 때 이제 옆에서 틀어놓고 그냥 막 집안일 하고 막 혼자 책 읽고 하면서 막 이렇게 뭐 재밌게 얘기도 해주시고 막 웃으시면서 하는 거 보니까 그래도 뭐 옆에 누구라도 사람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되게 외로움을 많이 달랠 수 있었던 그런 팟캐스트였던 것 같고 이제 이 팟캐스트를 듣기 시작하면서 다른 것도 이제 좀 찾아서 더 듣게 되고 이제 유튜브나 넷플릭스는 화면이 있으니까 그걸 보면서 다른 거를 이제 못하게 되더라고. 그 화면만 이제 보게 되는데 이거는 그래도 소리 들으면서 다른 일도 할 수 있고 빨래도 개고 청소기도 돌리고 하면서 네네네 그래서 굉장히 재미있지 않았나. 그리고 제 외로운 핀란드 생활에 굉장히 큰 동반자가 되어주었던 그런 팟캐스트인 것 같아요. 네. 들으신 것 중에 가장 뭐 기억에 남는 좀 에피소드가 있으세요? 핀란드에 있으면서 들었던 거는 이제 핀란드를 떠나기 거의 직전쯤에 이제 업로드가 됐던 건데 그 핀란드의 긴 겨울에 관해서 이제 에피소드 2개 나눠서 이제 해주셨던 게 있어요. 그래서 막 핀란드 겨울이 되게 어둡고 길고 되게 그런 보내기 힘들다 이런 말씀을 이제 해주셨는데 이제 들으면서 그래 나만 이렇게 외롭고 우울한 게 아니었어 하면서 되게 위로를 많이 받았던 그게 가장 최근에 핀란드에서 들었던 것 중에는 가장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에 돌아와서 들었던 것 중에는 이제 얼마 전에 대통령 순방을 이제 핀란드 가셨을 때 이제 에피소드를 올려주셨는데 전 되게 아쉽더라고요. 제가 한국에 오고 나서 대통령 순방을 이제 핀란드로 가셔가지고 몇 달만 더 핀란드에 있을 걸 거기서면 한번 뵐 수 있었을 텐데 이제 팟캐스트로 대신 전해주셔서 재밌게 들었습니다. 네. 네, 저는 그 작년에 이렇게 쉬면서 자율 연수하면서 이제 핀란드를 가야지 하고 쉬었거든요. 그렇게 한 6년 전에 정말 특별한 아이들을 만났어요. 저희 반아에 정말 너무나 특별해서 여기가 교실인지 절대 알 수 없는 2학년 아이들이었는데 초등학교 2학년 아이 저한테 아이고 이거 해도 되나? 네. 막 걷어차고 막 그랬었던 아이들이었는데 이제 그런 분노 조절 장애 아이들이 한 3명 정도 있었어요. 근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나는 자격이 없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막 이제 들었어. 이 아이들 이해할 수가 없고 그런 어려움이 있으면서 이제 어떻게 하다가 이제 다른 나라 교육을 어떻게 하는지 보다가 핀란드 교실 혁명이라는 책을 보고 그럼 핀란드 한번 가보자. 진짜 되는지 한번 보자. 그때 한 6년 전에 꽂혔거든요. 근데 갈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방학 때나 이런 때. 그래서 그러면 어떡하지 하고 그럼 자율 연수 휴직을 내자. 그리고 6년 전부터 계속 얘기를 했어요. 친구들 주변 나 이제 6년 후에 쉴 거야. 엄마 나 쉴 거야. 이러면서 계속 이제 얘기를 해가지고 이제 근데 정말 제가 자율연수 휴직을 냈는데 전 되게 겁쟁이고 여행을 이렇게 혼자 다녀본 적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지 했는데 갈 거야 하고 이렇게 쉬었는데 안 갈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진짜 가야 되나 보다 하고 이제 막 자료를 찾다가 그 4월 하시기 전에 이런 내기 핀란드가 열립니다라는 그걸 보게 된 거예요. 예고편을. 네, 그래서 이제 나오나 보다. 그러니까 하시기 직전에 예고편을 페이스북에서 보고 그러면서 간절히 기다리면서 네. 파일럿 방송. 네네네. 그때부터 계속 이제 계속 듣고 또 저희는 이제 집에서 텔레비전을 보는 시간이 30분밖에 안 되거든요. 아이들의 교육 때문에. 근데 이제 이런 것 유튜브 이런 것도 다 이제 제한이 있어요. 근데 팟캐스트는 안 그래도 되잖아요. 네. 안 그래도 되니까 그냥 틀어놓고 애들 다 같이 들으면서 같이 핀란드에 대해서 알고 애들도 이제 똔똔님 날림 다 알아요. 그래가지고 목소리 딱 들으면 이거 똔똔님이랑 비슷하지 않아? 막 약간 네, 막 그렇게 하고 약간 그래서 팟캐스트를 알게 되고 그리고 이제 팟캐스트가 이런 거구나 하면서 이제
저도 이제 교육에 관련된 팟캐스트를 많이 듣게 되고 또 일본에서 학교를 하고 계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한국 분인데 이제 일본의 한국 교육이 너무 한국 아이들은 굉장히 많은데 한국인이라는 걸 말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한국인이라고 말하면 왕따를 당하는 너무 이렇게 그런 아이들이 되게 많아서 거기서 한국 대안학교를 세워야겠다고 가신 분이 있거든요. 그분한테 이제 그분도 이제 이런 약간 팟캐스트처럼 그런 도구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알리고 학생들을 모집을 하고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걸 알려야 되는데 어떻게 할지를 고민하고 계셔서 이런 게 있다, 팟캐스트가 있다 한번 들어보시라고 해서 또 그분도 이제 시작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한테 아무튼 팟캐스트가 네, 전 굉장히 좋은 네, 통로가 되는 기회였던 것 같아요. 네. 네, 저는 휴대전화에 팟캐스트 앱은 있는데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 한 열흘쯤에 이 포스터 같은 걸 받고 이런 게 있구나 해서 사실 기차 안에서 검색을 해봤어요. 1회라도 듣고 가야겠다 해서 기차에서 검색을 해서 1회를 들었어요. 근데 헬싱키에 대해서 나왔어요. 근데 마침 책도 첫 부분이 헬싱키였거든요. 그래서 책을 먼저 봤었어요. 어제 헬싱키 부분을 읽고 오늘은 팟캐스트 헬싱키를 들었는데 책을 읽고 나서 들으니까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거기 사진들하고. 그래서 이렇게 보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자로만 글자로만 본 것보다 들으니까 눈에 그려지면서 정말 제가 거기 서 있는 걸 상상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가고 싶은 나라였는데 정말 가야겠다. 올해 안에 저도 올해 연구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좀 되는 해라서 저도 올해밖에 없다. 올해 가야겠다. 항상 여름 겨울밖에 방학을 이용해서 못 가지만 올해는 9월, 10월, 11월 어느 때나 괜찮아서 네, 가장 좋은 달이 남은 기간 중에 어느 달이 가장 추천하시나요? 일단 9월 말부터 오로라도 보실 수도 있고 아무튼 9, 10월 달에는 좀 선선하고 약간 추워지기 시작하긴 하지만 예, 여행 다니시기에 좋고 눈도 없고 예, 저는 사실 9, 10월을 가장 좋아합니다. 예, 예. 그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뭔가 하고 싶은 마음을 항상 갖고 있지만 정말 그걸 착수하게 되는 계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이 그 기회가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제가 감사합니다. 네. 제가 한 명을 영입했네요. 이 팟캐스트라는 어려운 세계에. 전도하셨네요. 네, 전도했어요. 사실 저는 이걸 밝혀야 되나 모르지만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이 팟캐스트를 만든다고 했을 때 좀 놀랐어요. 팟캐스트는 꽤 많은 그 과정과 뭐 준비나 이런 것들도 필요하지만 일단 오디오라는 기술적인 부분을 아주 잘 다룰 수 있어야 되는 이제 매체라고 생각을 했는데 굉장히 많은 경험을 갖고 MC 똔똔님이 이제 팟캐스트를 만들어서 제가 이제 그거를 듣기 시작했어요. 근데 오히려 다른 분들만큼 많이 안 들을 수도 있는데 원래 일하던 매체가 방송국이어서 그 방송국이 굉장히 하락세에 있거든요. 근데 그래서 퇴사를 한 건 아니지만 사실 미디어를 이렇게 관심을 갖고 계속 그쪽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팟캐스트라는 그 도구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에 저는 조금 더 초점을 많이 맞췄던 것 같아요. 처음에 이제 흥미를 갖고 들었을 때는. 그런데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도 많았던 것 같고 다른 일을 하면서 들을 수 있는 매체라서 또 흥미로운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사실 미디어라는 게 그렇지만 거기다 무슨 이야기를 얹어놓게 되면 이게 공적인 장소로 퍼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팩트 체크도 해야 되고 내가 알고 있는 것도 이게 맞는 건지 틀린 건지 알아야 되고 그리고 내가 했던 이야기가 확실하다고 믿더라도 다른 사람의 해석은 또 다를 수도 있는 거고 이런
그 과정을 계속 봐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팟캐스트 들으면서는 핀란드의 역사, 문화, 뭐 여러 가지 생활 환경 이런 내용들을 저도 한 번씩 이제 한번 되새기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좀 들으면서 흥미로운 부분도 있고 뭐 또 뭐라 그럴까 뭐 아쉬운 부분도 있어요. 지금 보면 이게 팟캐스트라는 게 잘 만들면은 또 이렇게 재밌고 잘 만들지 못하면 또 위험할 수도 있겠구나 뭐 그런 생각도 들고 뭐 흥미롭게 듣고 있습니다. 예, 핀란드하고 헷갈리는 나라 필리핀에서 온 알렉스입니다. 저는 팟캐스트를 우연한 기회에 팟캐스트를 제작을 해야 될 상황이 생겨서 궁금하시면 2017년 5월 23일 날 무슨 일이 생겼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궁금하시면 저희 모임에도 한번 참석해 주시면 예. 그래서 제가 우연찮게 이런 팟캐스트를 제작을 하면서 다른 분들은 어떻게 제작을 하는가 이런 것들이 좀 궁금했었고 왜냐면은 생각보다 굉장히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이제 준비하는 과정도 많이 필요하고 또 많은 사람들과 생각보다 1인 방송이라고는 하지만 협력을 해야 될 부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나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해서 기웃기웃 다른 방송들을 좀 엿보기도 하고 그분들과 얘기도 좀 하고 싶고 이런 기회를 만들고 싶었는데 이 똔똔님이 흔쾌히 이걸 허해 주셔서 저도 이제 많이 도움도 받고 좀 얘기거리도 많이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 기회 지금 그런 기회를 통해서 제가 팟캐스트를 접하게 됐고요. 좀 이따가도 더 얘기를 할 기회가 있겠지만 핀란드 팟캐스트에 대해서는 기대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예. 예, 그건 제가 다음 차례가 되면 제가 또 말씀드릴게요. 예, 아껴뒀다가. 지금 여러분은 핀란드 넘버원 오디오 채널 내귀의 핀란드를 듣고 계십니다. 사실 얼마 전에 그 해외 팟캐스터들이 모여서 거의 5시간을 말했나요? 밥도 못 먹고 5시간 동안 저는 끝나고 나서 햄버거 먹으러 갔어요. 너무 배고파서 5시간 동안 팟캐스트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내귀의 핀란드는 무엇을 목적으로 만드는가 이런 되게 근원적인 고민을 저에게 안겨주셔가지고 사실 지금도 답을 찾고 있고요. 그래서 내귀의 핀란드가 여러분한테 어떤 의미가 될지 사실 전 현장에서 좀 들어보고 싶었어요. 근데 지금 약간 얻은 키워드가 있다면 외로움. 사실은 핀란드에 대해서 이제 세 번째 키워드로 넘어갈 텐데 핀란드는 현재 교민들이 한 3,400명밖에 안 되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이거 대사관 전직 직원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대부분은 이제 교환 학생들이거나 뭐 이제 학생들이 많아서 정말 실제 정주하는 교민은 정말 많지 않고요. 그리고 핀란드의 산업 분야가 이제 IT 쪽도 많고 한데 그쪽 외에는 한국 사람들이 이제 일을 하시는 경우가 많이 없고 또 투자 이민이 되는 국가도 아니라서 사실은 말씀해 주셨지만 그 전에 살러 가는 국가이기보다는 여행하는 국가로 더 많이 알려져 있고 아니면은 이제 언론에서 핀란드가 되게 많이 소개된 게 어쨌든 복지 시스템이라든가 교육이 되게 좋은 나라로만 잘 알려져 있어서 핀란드에 대한 관심은 되게 많지만 정보가 없는 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사실 내귀의 핀란드를 저는 만들면서도 저는 제가 공부한다는 느낌으로 이제 만들고 있고 이 핀란드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되게 환상 속에 있는 이 국가에 대해서 되게 그야말로 저도 환상을 깨면서 잘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그런 좀 목표가 있거든요. 이제 그러기 위해선 저도 아직도 이제 공부할 길이 많이 있어서 어쩌면 제가 지금까지 녹음했던 내용 중에서 수정해야 될 내용도 되게 많을 수도 있어요. 제가 느꼈던 핀란드가 어떻게 보면은 정말 일부만 제가 안 걸 수도 있어서. 그래서 세 번째 토크 키워드는 이제 핀란드. 는 나에게 어떤 나라인지에 대해서 이제 말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저에게 핀란드는 제가 가고 싶어서 간 나라는 아니고요. 억지로 강제 이주당했어요. 누구 때문에. 그래서 정말 저는 일단 핀란드는 뭐 유럽 국가겠거니 하고 갔는데 제가 간 도시는 이제 북극권이 지나는 이제 북극권의 초입에 있는 도시라서 오로라가 뜨고 한겨울에는 영하 30도까지 내려가고 백야 현상과 흑야 현상이 있는 되게 특이한 도시에서 살고 있고 그리고 저는 막 영어도 완벽하지 않은 상태에서 갔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생활에도 처음에 되게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것부터 시작해서 어린아이와 함께 갔고 이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되게 이제 힘든 시기를 보냈고 하지만 제가 이제 팟캐스트를 만들고 하면서 이제 핀란드에 대해서 이제
이제 공부하고 느낀 바로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제 눈을 열어준 나라고 두 번째는 제 머리를 열어준 나라인데 첫 번째 눈을 열어준 나라라는 의미는 약간 저도 이민자로서 사는 건 처음이라서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다른 이제 국가에서 오신 분들은 어떻게 보면 제 마음속에 되게 무시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가서 인종차별을 당해보니까, 진짜 아시아는 다 이제 가난한 국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고, 뭐 지난 겨울에는 저희한테 땅바닥에 떨어져 있던 동전을 발로 미면서 이 동전 가져가 이런 핀란드 할아버지도 만난 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런 거짓 취급도 당하고 보니까, 제가 그런 이민자 문제, 인종차별 문제에 대해서 처음으로 생각하게 된 거예요. 제가 이제 이민자로 살면서. 그래서 이제 그런 제가 정말 생각도 안 하고 관심도 없던 분야에 대해서 눈을 열어준 나라라는 것과 두 번째 제 머리를 열어준 나라가 된 이유는 저도 한국에서 굉장히 바쁘게 광고회사에서 막 밤새 가면서 일했던 사람인데 사람이 사는 방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라는 거 알려준 것 같아요. 꼭 한국처럼 사는 것만이 정답은 아니고 다른 방법도 있다라는 것을 그냥 깨워준 것만으로도 제가 핀란드에서 이제 오래 살게 될지 아니면 뭐 다시 돌아가게 될지는 아직은 알 수 없지만 사람이 사는 방식에는 되게 여러 가지 형태가 있고 우리 한국에서 막 정규직, 뭐 안정된 직장, 뭐 어떤 회사의 네임밸류 막 여러 가지 그런 가치 기준 속에서 살다가 정말 내가 행복하고 내가 만족해서 일하는 그런 노동 환경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서 제 머리가 진짜 완전 열리는 경험을 했고 그 밖에도 사실 이제 제가 아이를 키우고 있다 보니까 육아 문제에 있어서 제가 얼마 전에도 이제 어떤 매체에 육아일기 기사를 이제 연재한 적이 있는데 저희 사실 어머니가 보조교사로 유치원에서 보조교사로 일하고 계신데 이번에 제가 아이가 왔는데 아이를 대하는 그 방식이 저랑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핀란드에서 아이를 키우던 방식과 한국에서 유치원 이제 보조교사로 계신 저희 엄마가 하시는 방식이 너무 달라서 부딪힌 적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어른들을 보면 인사해야 한다. 이게 너무 당위성이 너무 강한 거예요. 어른 오셨으니까 인사해야지. 물론 한국 어린이들은 그렇게 배워줘. 하지만 물론 핀란드에서도 인사를 가르치지만 그 아이가 부끄러워하거나 숨고 싶을 때는 또 그 마음을 또 그대로 존중해주는 전 그런 걸 봤는데 여기서 너무 당위가 많다는 느낌을 사실 좀 받았어요. 한국에 오고 나니까 어른들이 아이에게 요구하는 것들이 너무 어렵달까 높달까. 그래서 참 아이를 대하는 방식이나 이런 것도 좀 다르다라는 것도 깨닫고 있고요. 아무튼 핀란드라는 나라는 좀 저에게 좀 많은 거를 깨게 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네. 갑자기 점점 지루해지는데. 제가 들어가려고 한 이유가 강제 이주의 원인을 제공한 신분을 밝혀야 되겠어요. 함께 살고 있는 룸메이트고요. 저희가 이게 사실 재미없을 수밖에 없는 게 저희가 가서 제가 일단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고 핀란드에 데리고 간 거예요. 지금도 기억 남는 게 간지 진짜 한 몇 주 만에 싸웠는데 그때 싸웠는데 한 얘기가 저한테 나한테 유럽이라 그랬잖아. 핀란드 유럽이 아니었어요. 나한테 유럽이라 그랬잖아. 근데 제가 지금도 그게 지금 몇 년 동안에도 그게 머릿속에 뇌아리에 이렇게 막 이렇게 뇌 속에 막 돌아다니는데 그렇지. 이 사람 많은 사람에게 대부분 유럽은 화려한 궁전과 멋진 샹들리에가 이렇게 프랑스처럼 있고 에펠탑도 보이고 뭐 하다못해 연인들도 이렇게 다정하게 걸어가고 호수도 있고 근데 헬싱키를 제외하고 나머지 지역들은 거기 나무 그리고 술록 좀 지나가고 나서 또 저희 동네는 더 또 시골이라서 인구 6만 도시인데다가 그다음에 진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북극권 산타마을 관광지라서 굉장히 아주 외딴 데 있는 도시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겉모습을 딱 보면은 한 1시간 2시간 정도 차로 한 바퀴 돌고 나면 재미없다는 걸 이제 아는 거죠. 그리고 저희 또 가자마자 살았던 동네가 그 일종의 스포츠 선수촌 근처에 있는 원래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진 산 근처에 있는 기숙사 아파트였어요. 그래서 그 지역 자체가 주변에 이렇게 마트도 없고 가려면 되게 멀리 걸어가야 되고 학교도 없고 숲속 마을에 있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 옆에 블루베리 바로 이렇게 걸어가면 블루베리 집 앞에서 건너가면 몇 미터 근처에 있고 술록들 나타나고 청설모가 저기 와서 놀고 5층 집이었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저도 잘못한 게 있죠. 그러니까 같이 가서는 그냥 뭐 잘 지내면 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힘들어 하더라고요. 자연 환경의 변화와
그래서 이제 MC 똔뚜가 그 대도시에서 대도시에서 자라고 일한 사람이라는 걸 이제 그때 더 느꼈고, 이제 그런 차이가 좀 힘들다면 힘들었을 거고, 그게 뭐 지금 와서야 미안한지는 오래됐는데 아무튼 이렇게 일단 이야기가 나온 김에 말씀드리면, 사실 저도 그것 때문에 간 거긴 했는데 되게 힘들긴 했었어요. 핀란드 사람들이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잘 배운 사람들이고, 그리고 영어도 되게 잘하고 막 이렇게 하지만, 실제 대부분 사람들은 핀란드어가 주 생활어고 공용어도 아니에요. 영어는 그러니까 언어가 3개, 공용어가 3개인데 뭐 핀란드어, 스웨덴어, 그리고 사미어, 그러니까 공용어 안 들어가네. 그 안에 들어가는 그 언어 2가지를 주로 쓰니까 영어는 그냥 잘하는 것뿐이지 영어만 해서는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교환학생 때야 딱 학생 집단에서 살았으니까 가능했는데, 이게 이런 동네 다른 도시로 넘어가면은 이제 사실 핀란드어를 해야지만 살 수 있는 곳이죠. 그러니까 무시를 받아도 할 말이 없는 거고, 빨리 그 언어를 익혀서 사람들이랑 친해지는 게 사실 맞는 거거든요. 아무튼 뭐 그런 내용들을 잘 모르고 간 것도 있고, 이야기를 제대로 안 해줬던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헬싱키 지역 같은 경우는 여기 현희님이 헬싱키 지역에서 일하셨었잖아요. 어떠셨어요? 이렇게 핀란드어를 꼭 하지 않아도 이렇게 영어로 좀 주로 생활을 하실 수 있는 환경이었나요? 네, 저는 사실 핀란드를 가게 된 게 정말 우연이었어요. 제가 인턴십에 지원을 할 때 나라를 이제 고를 수가 있었는데, 핀란드는 제 그 순위 안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이제 핀란드 가실래요? 해가지고 한번 가볼까요? 해가지고 가게 된 거였거든요. 그래서 핀란드어를 이제 한국에서 배우고 가려고 했는데, 핀란드어를 배울 수 있는 데가 이제 한국에는 없어서 이제 맨 땅에 헤딩하는 식으로 이제 갔는데, 일단 헬싱키 지역에는 외국인들도 많고 대부분 시민분들도 영어를 굉장히 잘 하셔서 이제 생활하는 데는 이제 어려움도 없었고 의사소통에도 크게 어려움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전에 이제 독일이라는 나라에서 또 살았었는데, 이제 그때는 이제 사실 핀란드만큼 영어가 잘 통하질 않아가지고 독일어를 못하면 이제 뭐 원만한 생활이 힘든 그래가지고 그때 굉장히 독일어를 못해서 굉장히 힘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거에 비해서는 이제 특히 헬싱키 지역에서 영어가 잘 통해서 편하게 살 수 있지 않았나.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핀란드어를 이제 완전히 안 쓰고 영어만 쓰기에는 또 좀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어서 이제 조금씩 짧은 핀란드어를 배우려고 나름 노력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우리 마이크 순서가 어차피 지금 이렇게 자유롭게 된 김에 주고 싶은 분한테 시한폭탄 던지듯이 핀란드란 나에게 어떤 나라인지 뭐 자유롭게 얘기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저는 네. 네. 예, 마이크를 넘겨받은 둘리톱이고요. 핀란드는 나한테 어떤 나라였던가. 제가 그 학창 시절 때 학부 때 음악을 전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어떤 작곡가들의 작품도 듣고 공부하고 이렇게 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성악하고 합창주의를 공부를 했었는데요. 근데 어떤 순간에 제가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시벨리우스라는 핀란드 유명 음악가, 또 그 가운데서 거의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 시벨리우스의 핀란디아. 그 가운데서는 그 가운데 그 송가가 나오는데, 그 송가가 합창으로 또 이렇게 부르는 어떤 파트를 따로 해서 이렇게 음악을 들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신기하다. 그 굉장히 좋다. 그래서 그 음악에 그냥 꽂혀버려서 그때부터 이 시벨리우스라는 사람이 누구인가 집중적으로 아주 공부를 하기 시작을 했고,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기 시작을 했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보니까 핀란드 출신이라네. 그래서 핀란드라는 나라가 어디인가? 그때부터 관심을 갖게 된 것이었어요. 그때가 한 20여 년 전에 그렇게 되었었는데, 그리고 그 이후에 역시 제가 학교를 졸업할 때 IMF가 터졌고요. 한 10개월 정도를 어떤 취업도 못해서, 특히 예체능계는 더 큰 엄청난 그 어려운 점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그
고민과 갈등과 이런 부분에 있다가 그냥 일반 직장을 다니자 해서 일반 직장을 다니면서 그렇지만 관심사는 그대로 계속 가져가자 해서 계속 한 몇 년 동안 이렇게 가져갔다가 한 2000년대 중반부터 조금씩 어떤 핀란드 북유럽에 관련된 책을 조금씩 구입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읽으면서 하게 되었고 또 2000년 후반이 되니까 미녀들의 수다에 따로 나는 분이 나오네. 그래서 핀란드 분이시네. 그래서 굉장히 신기하게 생각을 해서 그때부터 좀 염두에 봐뒀다가 한번 핀란드를 가봐야 되겠다. 좀 본격적으로 생각이 10년도 그때 들게 되었고, 정말 가봐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책을 계속적으로 읽다 보니까 어느 순간 지금 현재 저한테 있는 핀란드를 포함한 북유럽에 관련된 책이 정확히 245권 정도 이렇게 돼요. 그 가운데서도 한 핀란드에 관련된 서적이 한 40-50권 정도? 예, 그렇게 돼서 얼마 전에 인터뷰도 했었어요. 예전에. 예, 신문사 기자님하고 왜 이렇게 핀란드에 빠지셨냐? 왜 북유럽에 빠지셨냐? 이렇게 했는데 그때가 2017년 10월 달에 제가 핀란드를 여행하기 전에 였는데요. 2017년 10월 달 추석 때 제가 드디어 핀란드를 갔다 오게 되었는데 이미 그 전에 비행기표나 이런 걸 다 알아봤고 끊었고 또 그 가운데 3분의 2 정도로 회사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 주셨고 그런 분도 있었고요. 또 핀란드 여행을 주로 헬싱키에서 주로 있었는데 따루시네 가족이 초대를 했어요. 그래서 1박 2일 동안 투르크에 갔다 와서 그 집에서 잤어요. 잤고 때마침 그 따르시네 그 가족의 딸이 돌이어서 그 돌에 관련된 선물도 제가 옷을 사고 갔었고 그때 어떤 핀란드 포함 북유럽에 관련된 소식들을 좀 글로 쓰고 있어요. 글로 쓰면서 좀 하고 있고 좀 더 본질적인 어떤 핀란드의 어떤 내면적 가치라든지 또 특히 어떤 디자인에 대한 가치들 이런 부분들을 좀 한국 사회에 알리는 것이 중요하겠다 생각을 해서 지금은 그런 방향으로 제가 조금씩 지금 접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기의 핀란드 제1차 한국 정모 공개 방송은 다음 주에 계속 이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